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 이간질의 노란알라 대 수박의 움찔입니다. 지난 월요일 쓰레기 의원이다 수박 의원 XX 완전 박멸이라는 무심시한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민주당 이원욱 의원. 이걸 보시고도 강성 팬덤 일명 개딸과 단절할 생각 없는지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주당 속전속결 감찰에 나서 이틀 만에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의원의 주장과 달리 당원이 보낸 문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같은 감찰 결과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사 1층에 마련된 이 당원존에서 이 강성 지지층과 라이브 방송을 하며 당심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지금의 이 역주행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통합된, 단결된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 네, 이재명 대표 폭력적인 언사와 모욕에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사실 확인은 좀 하자라며 이원욱 의원 겨냥하며 외부 세력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케이스는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원이 아니에요. 할 말은 하자. 다만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좀 확인 좀 하자, 서로. 네, 당 차원의 감찰 결과 발표에 민주당 게시판에는요.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로 이원욱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만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주당 이 의원은 무슨 근거로 문자 보낸 사람 개딸 당원으로 단정했는지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는데요. 이 비명계에선 지도부가 이 문제의 본질 잘못 짚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당원이고 아니고가 저 사태의 본질이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어요. 이 관계에 대비하겠다라고 지도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적반하장 아니냐. 이 관계에 속아났다. 그 경위를 파악하겠다. 조사하겠다. 좀 어이가 없어요. 네, 당 대표로서 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이 불필요한 시그널 논란에도 분명히 선을 긋지 않는 태도에 이제는 수박을 먹기도 겁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자제도 시키고 뭐 하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처럼 양념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로 적극적으로 당이 저래 가지고는 우리 총선에서 어려워진다. 이 중도층이다. 무당층도 떠나고 이런 위기의식은 없이 저 세력이 그래도 받쳐줘서 우리 지지가 이만큼이라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 제가 이 대표라면 그건 아니다. 말도 아니다. 왜 이걸 그렇게 하냐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말리고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요즘 어디 저 식당 가면 수박이 후식으로 나오는데 네. 잡으려다가 움찔합니다. 농담이시죠? 아니요, 동족상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 불과 2달 전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당원들의 공격 자제 촉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또 막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그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하지만 이런 자제 요청에도 바로 다음 날 이원욱 의원을 포함한 비명계 의원 사무실 앞에 트럭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비난의 화살 요즘엔 특히 당내 자성을 촉구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을 향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 옆자리에서 표정이 어두웠던 양소영 대학생 위원장. 하루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서 스스로 개딸이라 밝힌 지지층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거랑 부모님 뭐 잘못했는데요? 동감을 해서도 범죄 아니라는데 왜 당신들이 범죄 지급해? 당신들이 범죄! 대학생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20대가 다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 주파가 20살인데 내
저희가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어그로 끌지 말라고 상담수라니요. 그냥 내 생각이 내 피셜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아시겠어요? 네, 이현종 의원님. 일단 이원욱 의원에 대한 이 문자 공격 당원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원이 아니면 뭐 형사 고발이나 다른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당 차원에 조금 뭔가 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당원이고 아니고는 별 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개딸이라는 조직이 굳이 당원이야 돼야만 조직이 당원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 자체는 지금 기속적으로 어떤 극단적인 용어로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비난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뿌리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뭐 양념이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들의 활동을 이들의 언행을 정당화시켜 줘 버렸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용인해 주는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학습되어 있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더 공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박을 먹는 걸 보고 이게 신호가 왔다 이제 공격하자라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도 말로는 제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실적으로 속내로는 저런 공격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 본인이 지금 대표직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유인태 사무총장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핵심부에서는 이제 중도층 필요 없다. 우리 당 지지층 확실한 사람들만 믿고 가면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결국은 저는 뭐 이런 지금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정말 진심으로 단호하게 이걸 끊어줘야 되는데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끊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님. 네. 이원욱 의원 이번에 문자폭탄 공격 처음이 아닙니다. 트럭 시위도 있었고 전에는 사진 조작 관련해서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는 그런 포스터에다가 이제 사진을 두고 좀 눈이나 입 모양을 좀 이미지를 좀 바꿔 두고요. 그리고 이 사진 조작이 좀 있었고 이 포스터의 문구에도 뭐 밀정이나 뭐 엑스맨의 힘 뭐 이런 식으로 좀 문구를 박아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 트럭 시위도 있었는데요. LED 전광판에다가 뭐 당대표 흔들기 그만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를 적어서 트럭 시위까지 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이원욱 의원을 향한 어떤 그런 시위 조롱, 하지만 족작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죠. 네, 김준일 에디터님 이런 네. 상황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 조기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글은 욕설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노사모 이런 팬덤과는 성향이 전혀 다른 것 같다. 트럼프 지지자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조기숙 교수가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한 권 내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저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왜 트럼프 지지자와 비슷하다고 하는지 좀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포퓰리스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제 상당수가 QAnon이라는 약간 음모론에 기반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얘기를 하면 워싱턴 DC의 정치가 다 썩었고 그래서 여기에는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들은 다 이미 다 물들어 있는데 트럼프 같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거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개혁할 수 있다. 썩은 워싱턴 정치를. 이게 약간 비슷한 거 이재명이 지금 썩은 이 정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마인드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승리지상주의가 되다 보니까 도덕성, 민주당이 강조해왔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과거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고 노사모하고 다르다라는 거는 과거의 노사모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를 했지만은 비판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거는 맹목적으로 지지를 하는 그룹이 돼버렸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 강성 지지층의 공격 대상이 청년 정치인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점 우려스러운 대목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청년 미래 연석회의에 참석해 청년이 미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과거 박지원 전 위원장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었습니다. 관련된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청년의 시각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씨 왔네. 박지원 씨 왔네. 네. 우리 박지원 씨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보자고 이재명! 화이팅!
김준일 에디터님, 박지원 전 위원장 발언 이재명 대표 하나만 보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청년들 토사구팽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뭐 이제 토사구팽으로 비춰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이제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개항을 출마했을 때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용인을 했다가 또 이를테면 그 뒤에 또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또 표리부동했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토사구팽도 토사구팽인데 본인이 뭔가를 희생하는 정치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타파하기 위해서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게 있고 그거를 위기를 극복했던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도 예전에 2015년에 이를테면 당대표 내려놓으면서 뭔가를 했다라든지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불렀다든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명계에서도 사실은 희생의 정치 근데 본인이 계속 유리한 방식으로만 이 상황을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분란의 연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민주당 내에서도 청년 정치인을 향한 공격 멈춰야 한다. 의총에 이런 제안을 한 의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임재인 변호사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1시 반부터 의원총회가 열렸죠. 소위 말하는 그 개딸,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내부 공격을 중단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의총서 결의문을 비명계 의원들이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네. 방금 전 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결의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강성 지지자들이 도 넘은 비난 행동은 멈춰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된 것 같고요. 또 워낙 지금 당 내부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혁신위 구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청년 표심이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어제 국민의힘과 또 한동훈 장관도 청년층을 위한 뭔가 정책, 대안 이런 걸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대통령실에서도 개딸 관련된 방지책을 내놓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대통령실 산하의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디지털 윤리규범이라든지 또 뭐 디지털 시민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 좀 이게 이 표본으로 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게 개딸이 문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비판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괜찮은데 이게 대부분 다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비판의 시장 자체, 공론의 시장 자체가 완전히 뭐 혼탁스러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개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공격을 보면 그냥 욕설을 퍼부어요, 그냥. 이제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대규모 이게 이 SNS 공간이라는 게 저도 그래서 SNS 안 합니다. 하도 이제 뭘 이야기를 하면 욕설들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이제 이걸 좀 차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물론 저 대통령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하는 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앞으로 청년들이 정치의 중심이 서려면 여야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어떤 청년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정말 그들이 정치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만드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